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서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요건 순수 민사적인 것만 문제가 됐지. 그 다음에 보조참가까지 막 가게 되는 상황인데, 실제 우리가 지금 얘를 가지고 하는 사건은 차의 앞 유리가 파손이 됐지, 비례물, 이렇게 한자 쓰지, 날비자 올레자물, 비례물에서 앞유리가 파손돼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역시 모든 어떤 벌어진 일은 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서 벌어지진 않지만 이 경우는 상상할 수 있는 게 세 파트야. 행정법적인 법률관계, 형사법적인 법률관계, 민사법적인 법률관계, 이렇게 세 파트로 벌어질 수 있다라고 그랬지. 여러분이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뭐 일은 가해자 측일 수도 있고 피해자 측일 수도 있어. 그건 뭐 교통사고는 자동차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이런 운송이랄까 교통수단으로서 꼭 자기가 피해자만 되는 건 아니야. 가해자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 교통사고가 났지. 났을 때 이제 아까만 대로 지금 타고 가던 사람 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민법 보면 뭐야? 호위동승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거 배웠잖아. 태워준다고 그래가지고 태워줬는데 다치기까지 한 건 내 잘못이지만 또 나보고 100% 그 물어내라니까 거기서 약간 과실상계적인 처리하지, 호위동승할 때. 그렇잖아. 그게 그 논리지. 더더욱 같이 술 먹고 운전하는데 말리지도 않고 막 타고 가다가 결국 다 나도 다치고 너도 다쳤는데 이놈아가 나한테 돈 물어달라면 어떻게 본다면 같이 술 먹고 같이 태워다 주려다가 내가 사고 냈는데 100% 물어내라면 또 그것도 웃기잖아. 하여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탑승했던 사람이 호위동승이 뭐야? 호위로 태워줬는데 사고가 난 거야.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응? 그렇잖아? 그렇지. 그게 여러분이 호위동승에 의해서 난 사고에 대해서 어떤 이 당사자 간의 이 균형을 맞출 건가, 뭐 그런 이론 등이지. 뭘로 처리하노? 과실상계적으로 처리하노?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했어? 호위동승의 관계에서. 그 탔던 사람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운전하는 사람, 이 차량, 이 사람 간의 관계를 뭔가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론이 나오는 거지. 뭘로 하니 요새? 아까 또 아는 듯이 하더니 갑자기 대답을 안 해. 어떻게? 과실상계적으로 하나? 뭘로 처리하나? 호위동승 자체만으로 과실상계 해결되지 않지만, 네. 그 동승했던 자에게,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100% 다 책임을 묻는 것이 신의책상으로 반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때는 과실상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호위로 동승했다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조정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 보통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데 안 말리고 말리지 않고 낙하 운전하는데 그랬을 때는 신의칙상이면서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론은 신의칙이고 실제 적용 과실상계 비슷하게 처리. 그렇게. 맞아. 과실상계 나도 옛날에 그런 이론 생각이 나서 했는데,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이렇게 타고 가다가 했을 때 행정법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건 이제 가해 차량의 운전수는 운전면허가 벌점을 먹는다든지, 뭐 벌점은 그렇게 뭐 이렇게 실제 영향력이 있게는 안 다가오지만 벌점을 누적되면 이제 나중에 정지로 가고 취소로 가는 거지. 그다음에 약한 거는 정지일 수 있고 좀 센 거는 취소가 되는 거지. 운전면허가. 그치?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다든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낸 어떤 사고의 내용에 비해서 이 취소가 너무 세다. 물론 일으키지 않았는데 했을 때는 취소가 잘못됐다라고 다툴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택시기사라든지 이 운전면허가 어떤 자기의 어떤
일하는 거와 필수적인 이런 직업 같은 게 있단 말이야. 무슨 배달업 같은 거. 이런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직장에서의 삶의 그 경제적인 수단이 막히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그러니 이게 좀 과중하다라고 행정소송이 흔히 나오지. 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어떤 직업에 필요한 일반 사람이야 너 안 필요한 건 아니지. 출퇴근을 안 필요한데 그야 뭐 버스 타고 다니고 이제 그런 수밖에 없지. 지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당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게 직업 자체가 되니까 배달, 운송 이런 거. 그런 경우에 이제 할 수 없이 행정적으로 문제를 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그런 일이 없다. 뭐 이런 거로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있긴 있는데 내가 이런 생계와 관계되는 것이니까 비례성 원칙 같은 거로 주로 다퉈. 행정소송에서는 이제 주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 행정소송을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이제 요새 그런 거 많다. 행정서서라고 그래서 경찰서 근처나 컴퓨터 한번 쳐봐봐. 무슨 면허 고민 있으십니까? 하고서 하는 게 부진장 많아. 그 행정서사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일단 행정심판을 우리는 지금 현재 반드시 거쳐야 되니 뭐 괜찮니? 행정법에서 나오는 용어가 뭐야? 행정심판 전치 주인이 그냥 자기가 거쳐도 되고 아니면 본래의 소송을 본격적으로 그냥 와도 되니 어떠니 지금 상황이? 임의적이지. 그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네. 근데 이제 그 경찰서 근처나 이런 데서는 그다음에 행정심판은 정식의 소송은 아니니까 이 서면으로 하는 거니까 행정서사라는 사람들이 이 서면을 써주지. 그 사람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쓰겠지. 뭐 이유를 막 어떻게 요새는 잘 만들더라고. 이유를 뭐 뭔가 조금 이렇게 비례성에 있어서. 어떤 그것도 뭐 요령이지 요령.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곧잘 이제 되기도 하는데 잘 인정된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고법원서는 꼭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아도 행정서사가 관여해서 서면을 써주기도 해.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은 운전면허 이제 취소당했으니까 알아보다가 인터넷 쳐보면 행정서사 행정심판 구제 뭐 이런 거 보면 컴퓨터 쳐보면 많이 뜰 거야 아마. 그래서 거기가 행정심판을 임의적으로 거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제 행정소송을 내는 거지. 행정소송을 주로 이제 비례성 원칙 같은 거로 내겠지. 그지? 실제 사건은 주로 뭐가 있어? 운전을 자기가 한 거는 한 건데 사고를 안 일으켰는데 뭐 이런 거는 드물겠지. 뭐 사고가 드물. 실제 이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해서 형사적으로는 주로 많이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게 문제가 됐을 때 뭐가 많이 판례를 보냐면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거를 도로에서 했다고. 이건 왜냐면 형사적으로는 뭐야? 음주운전의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되는 거거든.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그 자체가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거야라면. 그런데 이제 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의 전제는 도로에서의 운전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정하게 어떤 거의 마당급으로 들어온 단계가 도로라고 볼 수 있느냐인데 이거 갖고 또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나 정확히 모르는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미에서의 도로와 형사처벌로서의 의미에서 도로가 달라. 어느 한쪽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그래도 외부와 어떤 이렇게 외부 사람은 함부로 뭐 그 주차를 못 시킨다든지 뭐 이런 정도 된 거는 어느 쪽인가는 그게 형사적으로가 도로로 봐야 되는지 하고 행정적으로 도로를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한쪽은 도로로 보고 어느 한쪽은 안 봐. 한번 최근에 내가 한 6개월 전에 어떤 판례를 봤어. 한번 찾아볼 능력 될는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이해해?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에 거의 주차장 정도의 단계로 이렇게 아파트 들어왔는데 그래도 막 차 다니잖아. 또 어떻게 본다면 그 입구까지는 이게 도로냐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운전면허가 행정적으로 정지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그때 아파트 단지의 도로에 대해서 어느 한쪽은 도로로 보는데
만약 그게 형사 쪽인지 행정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한쪽은 괜찮아. 특히 우리 그럼 이런 정도 학교 내 이런 정도 공대 앞 정도 그 도로로 봐야 되니 뭘로 봐야 되냐. 공대에서 이쪽 우리 법대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정도. 옛날에 그 자이언트 밑에쯤에 해당하는 뭐 그런 거야. 그런 데서 운전하다가 옛날에 우리 중대인가 어느 학교에서 교내에서 사람 사망시킨 사고도 한 번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도로냐 아니냐 이제 문제되는데 한번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네 다음 시간까지 누가 한번 해봐봐. 찾아봐. 지금 분명히 도로를 어느 순간에는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데는 아니라고 보다가 어느 하나는 이제 보기 시작했어. 그게 형사 쪽인지 행정 쪽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느 하나는 아직도 아니야. 그게 지금 괴리가 벌어져. 한번 좀 정리해봐. 지금 내가 말한 거 전달됐는지 모르겠네. 뭔가 이게 좀 틀리더라고. 언제 작년인가 언제 판례도 하나 나왔어. 이쪽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의해서는 이쪽은 아닌데 이쪽은 인 거 뭐 이런 상황이 하나 벌어지는 게 내가 어서 판례도 한 6개월 전에 한번 본 거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내가 말하려는 거 알았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건 어떤 운전면허 같은 게 이제 경찰 행정적으로 그게 이제 관여되는 거지. 또는 일반적으로 내가 그때 비램을 켰을 때 앞차의 적재함에 대해서 뭐 만약 이런 게 있어 도로교통법 같은 데 보면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처벌까지는 아니래도 과태료 정도의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적재함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적재함을 이렇게 잘 뒤집어 씌우고 요새 그래서 우리 요새 보면 요 공사장도 옛날과 달라. 막 싣고 나갈 때 보면 막 먼지 안 일으키려고 그 먼지 일으키는 먼지도 또 뭐라고 하니 한자로 좀 비산이라고. 너 여기 보면 뭐 비산. 그러니까 보통 사람 비산 아마 그 날빛자 막 터질 산자 아닐까? 비산.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차 이렇게 트럭 나갈 때 이렇게 먼지 줄이려고 물 뿌리고 나가고 그래. 요새 뭐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적재함을 길 나가면 이제 잘 이렇게 감싸고 나가야 되지. 그거 이제 대충 하고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요새는. 딱 뭐 그거 가지고 처벌까지는,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지만 행정적으로 과태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 뭐 실제 그렇게 뭐 엄격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트럭 보면 덮개 같은 거 있는 거 잘 볼 거야, 요새. 덮개 같은 거. 응? 그렇게 해서 그 행정적인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건 알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는 이제 차를 몰고 가다 지금 이건 대물 사고라고 그래서 돌쳐서 손괴만 된 거지. 그렇지.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손괴죄가 있지. 형법에서 손괴죄는 그다음에 여러분이 형법 배울 때 어떤 손괴죄가 있는데 고의 말고 과실의 경우는 어떤 죄든지 형법에 다 처벌해 아니면 뭐 특별히 그럼 손괴죄는 있나 봐봐. 손괴죄 형법에 없지. 그럼 여기도 형사적으로는 이렇게 손괴한 것만으로는 처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기도 여러분이 뺑소니라고 할 때는 사람 쳐놓고 뺑소니인데 부셔놓고 뺑소니는 처벌해. 손괴 과실로 부셔놨어도 도망가면. 그러니까 그때는 과실 처벌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형사적인 문제가 등장은 하는데 사람 다치게 했을 때 형사적인 문제가 등장하는데 뭐가 하나 있어. 요때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서 특례법이 있단 말이야. 특례법. 왜? 현대 문명의 이기상 차량을 운전 안 할 수가 없는데 차량 운전하다가 사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뭐 죽게 한다는 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는 있는 건데 그걸 다 그 형법적으로 특례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사람 다치게 한 거나 죽인 거는 과실도 처벌하잖아, 형법에서. 과실치상, 과실치사가 있잖아. 더더욱이가 업무상이라고 해, 업무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처벌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처벌 안 해? 민사적인 피해가 회복되는 걸 전제로, 즉 보험에 가입했다든지 뭐 공제조합에 가입했다든지 하면 특례를 인정해서 처벌을 않는 거지. 다만 그렇게 했더라도 중요한 잘못을 했을 때까지는 봐주지 않는다.
중요한 위반이 뭐 9가지인가 11가지가 있어. 막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횡단보도에서 막 사람 다치겠다든지 이건 중요한 위반이기 때문에 설사 특례를 인정하지 않겠더라고 그래. 중요한 위반의 경우. 사람 죽인 경우는 이거는 이제 위반의 강도에서 본 게 아니라 피해의 강도에서 사람 죽인 경우는 설사 보험에 들었어도 처벌 특례는 인정하지 않아. 사람을 죽인 경우는. 그러니까 특례 중에는 중요한 위반이 이냐 아니냐 갖고 보험 들었다면 특례를 인정하는데 사람 죽인 거는 중요한 위반이 아니더라도 물론 사람을 죽였을 때는 뭐 횡단보도에서 죽일 수도 있지만 그냥 오히려 사람이 거의 잘못해서 어떤 경우 있었냐면 여러분이 형법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변호사로서 사건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 처음에 내 친구 부인한테 그때 당시에 전화 왔는데 남편이 아침에 이제 이렇게 어떤 회사는 아니고 자기 컴퓨터 가게인데 출근하다가 8차선 거의 큰 도로야. 남부순환도로. 그 육교 밑에서 앞차가 쑥 가는데 할머니가 거기를 일요일이었대. 교회 가느라고 막 우정한 할머니 80세 넘으신 분이 그 육교로 가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뭐 옛날 분 개념이 없는지 그 중앙에 좀 이렇게 사람 못 지나가게 쳐놓지는 않았었나. 근데 상당히 8차선인데 앞차 확 지나가면서 확 시야도 없었던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죽었어. 거기 한두 시간 만에 병원 왔어.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도 할머니가 잘못했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게 순수히 합의도 봐줬어. 큰 돈도 아니고 그냥 장례식비와 소정의 의료금 정도로 뭐 자기네들 상황 보니까 자기도 어머니가 뭐 연세 있으시고 뭐 상당히 뭐 육교 밑에서 부랴부랴 가다가 그랬고 뭐 그러니까 뭐 합의는 상당히 그래도 그거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냥 뭐 신호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친 거긴 친 건데 죽였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이 됐어. 구속이 돼서 내가 빨리 가서 합의를 봐줬는데 합의는 순수히 봐주더라고. 구속이 돼서. 그래서 이제 보석으로 풀어냈어. 보석으로 해서 일단은 그 사람 죽였으니까 구속됐는데 합의서 들어가서 보석으로 풀어냈어. 풀어냈는데 이제 보석으로 풀어냈지만 이제 불구속이야. 보석으로 풀려냈다고 해서 무죄인 건 아니고 불구속이야. 이제 그래서 형사 재판을 받는데 내가 그 실제 이제 벌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금고라고 그래서 이 교통사고의 경우는 징역이 아니라 금고로 가는데 뭐 이건 뭐 집행유예나 금고 뭐 이런 것까지로 한 게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벌금 한 300 정도로 했던 것 같고 판사가 한 벌금 200 정도를 약식 명령으로 해서 내가 처음에 변호사 처음에 나는 거의 변호사 안 하고 교수했는데 친구 하나가 어디서 그랬냐면 남부순환도로에서 8차선이야 남부순환도로가. 그다음에 일요일이라 차량 이렇게 뭐 빈번하지 아니한 채 그냥 정상적으로 자기 가게 가고 있었는데 육교 밑에서 앞차가 좀 대형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지나가면서 시야가 이제 차량 때문에 이렇게 탁 트이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한 거야. 육교 밑인데. 그래가지고 쳐서 죽였어, 할머니를.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게 구속됐어. 이제 죽였으니까 구속이 된 거잖아. 사망사고가 났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어쨌든 사람이 죽었고 그쪽 유족들은 이제 이쪽이 가서 뭔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합의까지도 이렇게 해주면서 구속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신혼이었는데 뭐 가게 가다가 내가 이제 막 지금 갇혀 있으니까 깜깜한 지금 빨리 가게 뭘 열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나한테 했는데 지금 갔는데 근데 합의를 그 케이스는 그래도 일요일 날인데 교회 가던 할머니인데 연세가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이고 그래서 이리저리 저리 하다니 거기서 뭐 자기네들이 그냥
명목상의 위자료 정도만 받고 합의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도 뭐 상황이 뻔히 자기네 어머니가 뭐 이렇게 막 부랴부랴 왜 어르신들 육교 있어도 그 육교 가게에서 8차선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막 그냥 지나간 건데 이게 또 막 체격이나 이게 꾸부정하니까 차에 가려서 안 보이고 6km니까 친 건데 뭐 그런 사정 듣더니 그 다음에 얘가 뭐 도망가지도 않고 빨리 병원으로 가긴 갔는데 결국 돌아가신 거야,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쪽 아들인지 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소정의 의자료 좀 정도만 받고 뭐 어차피 뭐야 돌아가실 날 많지 않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선뜻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구속 보석으로 풀었나 뭐 구속 단계에서 풀었나 뭐 적부심으로 적부심 그때 잘 보석으로 풀었나 한 3, 4일 갇혀 구속 적부심했나 한 3, 4일은 2, 3일 갇혀 있었어. 그래서 그 사고 난 다음 날까지 그래서 풀어놨어. 근데 이제 내가 친구니까 그래가지고 풀리면서 이제 구속은 풀렸지만 그렇다고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사망을 했으니까. 그치? 다시 잘 생각해봐. 지금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해서 어떤 단계야? 구속까지 하면서 이제 나중에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처벌을 받느냐 해서 이건 이제 구속은 일단 됐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합의가 들어가고 사안을 보니까 뭐 잘못이 없고 이렇게 해서 2, 3일 만에 풀렸어. 응? 그래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이제 받는 거야. 형사재판. 그렇다고 무죄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벌금 구약식이라고 들어봤어? 약식명령. 그러니까 정식 재판이 아니고 검사가 그냥 벌금 300만 원인가를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그러니까 구약식은 뭐냐면 정식 재판 열지 않고 그냥 그런 간단한 사건이거나 정형적인 사건이니까 벌금 200만 원을 때렸어. 그래서 이제 벌금 200만 원 내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무죄는 아니지. 근데 이놈아가 내가 변호사가 친구니까 자기 억울하다는 거야. 이 할머니가 갑자기 나갖고 이 8차선인데 6교 밑인데 200만 원 억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억울한 거는 벌금 단돈 뭐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뭐 억울하면 다투려면 변호사가 투입돼서 다투려면 변호사 보수가 그때 당시에는 요새는 많이 오히려 20년도 더 됐지만 요새는 기본 단위가 한 뭐 2, 300만 원 받고도 한다는데 한 500만 원을 받고서 했었어. 200만 원 단순한 금액적으로는 무죄돼도 물론 그게 200만 원에서 벌금을 안 내느냐 그건 아니지만 금액적으로는 200만 원 안 내려고 변호사 500만 원 주고 선임해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친구니까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구속됐던 거 풀어줬으면 됐지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200만 원 벌금이 구약식으로 된 거 그래서 200만 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 형사 내가 거기가 남부순환도로니까 남부지원 거기 가가지고 재판까지 갔어 이제. 그래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억울하다는 거에 이 심정 말고 실제 객관적 사실 갖고는 왜 억울한 거야 얘가. 그 할머니가 그런 도로에서 6km에서 확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지 자기로서는. 그래가지고 판사가 나보고 그래 이거 왜 200 보통 이제 그러면 끝나면 되고 뭐 구속도 안 돼 있고 하면 200만 원 내고 끝내야지 뭐. 근데 나보고 이거 그다음에 이놈아 내가 친구니까 그냥 가져온 거지. 이거 변호사 제대로 선임해서 하려면 생돈 몇백만 원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판사도 조금 그래. 뭐 심정은 알긴 알겠지만 이거 변호사까지 와가지고 다투고 있으니까 나보고 이거 무죄 다투시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무죄를 다툽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내가 무죄를 다투는 근거가 뭐야? 신뢰 원칙. 고속도로에서는 사람 무단횡단하는 게 지금 뭐 그런 걸 우리가 교과서상 이해로 하지. 실제 판례 고속도로에서 사람 횡단하는 거 죽이는 뭐 판례 같은 거 혹시 있었어? 뭐 이론적으로는 신뢰 원칙이라고 하는 거가 그거잖아. 실제 사례도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그게 있었었어? 하여튼 이것도 신뢰 원칙 뭐 이런 거 했지. 8차선 거의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거의 대형도로 막 준한 그런 급이고 6교 미치고 그렇다고 뭐 그게 신뢰 원칙에 의해서 뭐 100% 이게 형사처벌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판사도 나 변호사까지 와가지고 이런 친구인지는 모르고 그 사람은 내가 와서 해달라니까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 판사도 좀 무죄는 못 해주고 변호사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본다면 기특하 달까 뭐 좀 이렇게 그것에 대한 혜택은 줘야 되잖아.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악랄하게 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으로 줄여주더라고. 100만 원 200만 원 했던 거를 100만 원으로 줄여주더라고. 그렇게 정식 재판 가니까. 정식 재판으로 가면 그건 있어. 뒤로 빡 부어지는 않아. 뭐 민사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그런 것처럼 구약식으로 했던 것에서 실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더 나빠지지는 않아. 물론 구약식에 대해서 검사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안 나왔다고 그쪽이 문제 삼으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구약식에서는 이쪽 지금 범행 저지른 자가 억울하다라고 따지니까 그거 갖고 나 그 정도 아니다라고 따지는데 뒤로는 더 안 가 나쁘게는. 내가 했던 그 케이스에서 내 기억에 한 200만 원인가 뭐 300만 원인데 100만 원 정도 줄여줘가지고 내가 친구니까 100만 원 줄여줬는데 이놈만 계속 억울하다는 거야. 100만 원 줄여줬는데 내가 그때 뭐 사건도 지금처럼 뭐 없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변호사가 없었으니까 내가 친구니까 해주고 뭐 내가 뭐 현장에도 가고 합의도 해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100만 원 그럼 줄여준 걸로 뭐 술이나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제 얘는 뭐 하여튼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지. 이놈아가 억울하대. 내가 갑자기 앞차에서 육교 밑에서 할머니가 튀어나온 거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식 재판을 했어. 원래 약식 명령이면 이제 그래서 벌금 납부면 끝나는 거야. 약식으로. 형사 시스템 이해하겠어? 근데 이제 정식 재판을 한 거야. 정식 재판을 해도 뭐는 여론이 보장되냐면 형사에서는 더 나쁘게는 안 가. 더 막 센 거로는 안 가. 그러니까 200만 원인데 벌금 내면 되는데 이놈아가 내가 친구니까 원래는 그럼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보석으로 풀어주기까지 했구만. 이게 나도 그럼 재판 또 가야 되잖아. 그냥 그래서 내 친구니까 보석으로 풀어줬고 내가 합의까지 봐주는데 뭐 잘 이렇게 양해 구해서 큰 돈 안 들이고 그 할머니 가져오고 합의까지 봐주고 내 친구니까 보수 없이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 그래가지고 가서 그래가지고 뭘 주장했어. 이놈아가 억울하다라는 게 뭐야. 억울하다는 8차선 도로에 육교 밑에서 갑자기 앞차 뒤에서 확 나왔는데 차가 이거 어떡하냐 이거야. 누군들 이거 어떡하냐 이거야. 할머니가 꼬부장에서 보이지도 잘 않고 와. 여러분 이제 잘 봐봐. 그래서 내가 뭘 주장해 준 거야. 고속도로에서나 등장할 수 있는 실내보냐 실내냐 사람이 전혀 안 다닐 것 같다. 실내 무슨 원칙? 실내 원칙. 요새는 고속도로는 실내 원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고속도로에 사람이 횡단하려는 건 생각 없는데 8차선 정도의 거의 고속도로급에 이런 데서 육교 밑인데 거기에서 사람이 건너올 거란, 특히 하필이면 이게 육교 밑이었어. 딱 육교가 있는 건 육교가 있다는 건 사람이 건너기 이런 수요가 있는 건데 뒤집어서 보면 육교를 건너지 않고 횡단하고 싶은 곳이지. 또 뒤집어서 보면 그렇잖아. 그 상황이 딱 그렇다는 것은 사람이 여기 건너야 되는 길목이잖아. 그러니까 육교를 가라고 한 건데 육교 밑에서 이게 사람이 확 나왔으니 실내 원칙 막 주장을 했어. 실내 원칙 해줬어. 내가 친구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판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지금 무죄 주장하시는 거니? 그래서 실내 원칙으로 무죄 주장한다. 옆에 변호사들이 막 웃어. 그냥 200만 원 내지 뭐. 막 웃더라고 나보고. 내가 이거 돈 받고 이거 200만 원짜리 사건 하는 것도 아니고 난 친구 때문에 하는데 이 사람들은 200만 원 사람 죽인 거 맞고 그냥 200만 원 하고 뭐 그건 무슨 파렴치범도 아니고 그냥 막 여기까지 온 거. 200만 원 때문에 변호사를 살려면 그때 당시는 변호사부가 지금부터 최하 500만 원은 내야 되는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 물론 억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친구니까 내가 같이 그 밸런스가 안 맞아요. 200만 원. 물론 이제
그건 돈의 문제는 아니지. 단순히 민사적으로 200만 원 아끼느냐 아니냐 문제도 아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게 변호사를 한번 등장시키려면 500만 원은 주던 시절이야. 오히려 그때는 500만 원 정도가 최하단이야. 근데 이거 200만 원 갖고 싸움을 하니 판사가 그래서 내가 무죄 취지입니다. 신뢰보증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뭐 했더니 나중에 그래도 변호사 선임해서 왔기 때문에 판사도 생색을 내줘야 되니까 100만 원 깎아줘서 100만 원 내서 100만 원,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그런 사건이요. 검사가 300만 원 구형을 하고, 그 구형한 게랑 이제 300만 원인가 해서 하여튼 구약식이라고 해서 약식명으로 200만 원 나왔는데 정식 재판까지 해서 판사가 한 100만 원 봐줬어. 그래서 무죄는 안 되고 100만 원으로 좀 100만 원 깎아줬어. 그래서 변호사까지 등장해서 왔으니까 그 체면을 살려주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래서 이러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경우는 일단 형사처벌의 대상은 돼서 특례는 안 돼. 그렇지? 그리고 민사적으로 여러분이 이혼 사건도 그렇지만 사람이 순수한 민사만 있을 때는 그쪽이 이쪽과의 어떤 금액적인 어떤 손해배상의 금액적인 또는 의자료의 금액적인 타입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갑을관계에서 평형이 되는데 이쪽이 구속이 되면 조금 빨리 풀려나야 된다든지 형사처벌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약간 무리하더라도 가급적 들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혼 사건에서 의자료가 간통 등으로 구속됐으면 그걸 빌미로 뭐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바가 있지.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간통죄가 이제 어떤 민사 손해배상의 그런 어떤 채는 역할밖에 더 하느냐. 이제 간통죄 처벌은 지금 헌재 또 걸렸는데 위헌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 교통사고도 뭐야? 그 가해자가 구속이 되면 그쪽에서는 형사처벌을 합의가 되면 중대의반 아니면 보험이 이제 들었다든지 한 것처럼 합의가 되면 없었던 거로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형량이 상당히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이 어떤 금전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 이쪽 피해자 측에서의 그쪽은 좀 끌려다니는 그게 있는데 구속이 됐으니까. 근데 구속이 안 되고 하면 그렇게 막 끌려다니면서 있어서 조금 절실한 정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런 효과를 준단 말이야. 형사적인 이게 구속되느냐 처벌되느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어느 정도 이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거기 끝급도가 더 어떻게 큰 거냐 안 큰 거냐가 형사적으로 이 목이 채여 있느냐 아니냐가 이 급급한 정도에서 되게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이게 이 피해자가 서울법대 출신인데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반신불수가 됐어. 죽지는 않아. 근데 의반 정도는 중대의반이 아니야.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반신불수라서 어떻게 보면 차마 헐만 아니지만 슬픔이나 뭐는 가족들한테 남지만 본인은 내 영혼의 세계는 잘못이지만 죽어서 그냥 죽어버리면 본인 지금 뭐 어떤 슬픔이나 뭐 막말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은 하늘나라 가버리는데 오히려 반신불수가 본인한테 더 남는 거 아니야. 막 서울대 제대로 다니던 애가. 근데 이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있는 건데 형사적인 처벌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거의 막 사망보다 더한 어떤 사망은 하늘나라 가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이건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물론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받겠지. 근데 그것도 뭐 변상 능력에 따라서 뭐 또는 뭐 실제 잘잘못 따라서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좀 됐으면 좋겠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거의 막 죽음보다 더 한 고통을 남겨준 이 가해자에 대해서. 근데 지금 가해자를 처벌을 못했어. 왜 그랬어? 거의 혼수 상태, 반신불수 막 이런데 중대 위반이 아닌 거야. 그래서 특례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면제가 되는 거야. 처벌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을 걸었어. 그게 한 5년 전 헌재 사건이 있어. 한번 찾아봐 이제 집에 가서. 지금 헌재에서 5년 전, 6년 전에 걸었어. 헌재에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아마 법이 바뀌었어. 중상해 이런 것을 하나 넣었어. 특례에서 하나 특례하면 안 된다. 정확히 내 규정의 내용은 모르지만 헌재에서 위헌이 하여튼 법도 그래서 그 즈음에 바뀌었어. 개정을 했어. 어떤 규정을 넣냐면 그런 좀 아까 같은 그런 케이스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는 수준으로 치부될 수 있는 막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까지도 이제 없었는데 기존에는 특례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넣었어. 그러니까 그 경우도 나중에 한번 찾아봐. 그 서울법대 출신 학생이었었어. 그 다쳤던 학생이. 그게 한 5, 6년 전, 5, 6년 전이 뭐야? 7, 8년도니까 한 7, 8년 전이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법적인 문제, 지금 형사법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그지? 되겠지?